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스트리밍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좀 경력이 있으시고 회사 생활을 하시고 아마도 지금 회사에 퇴사 마려우신 이제 그런 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퇴사 사유랑 이직 사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퇴사 사유랑 이직 사유를 좀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묻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실은 이제 여러분들 연차에 따라서 이 이직 사유나 퇴직 사유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유로 동일하게 우리 회사에 몰입하지 못할까봐 뽑은 사람이 퇴사할 게 걱정일까요? 지금 면접 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금방 퇴사할까봐 사유로 물어보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퇴사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몰입하지 않는 사람이 퇴사하지 않고 있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아요. 정말로.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 싶은 게 또 퇴사할까가 궁금한 게 아니고 몰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렇죠. 월급 루팡 고인물 뭐 이런 거예요. 그 몰입을 할 수 있는가 그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퇴직 사유가 몰입과 연결되어 있는가는 반드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직의 퇴직 사유는 당연히 저이시에요. 자 지금 여기서 중고 신입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경력이라는 거는 만 3년 이상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와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포괄임금제라 칩시다. 근데 면접 본 회사도 포괄임금제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사유는 과도한 업무와 포괄임금제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고 우리 회사는 왜 지원하셨나요? 그때 여기는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바로 뭐 말이야 방구야. 우리 회사도 포괄임금제인데요. 우리 회사 일 많은데 어떡하죠? 이제 이러면 이제 서로 점점점 되는 거지. 퇴직 사유와 지원 동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걸 얘기하면 분명히 숫자로는 100이라고 써져 있는데 뒤에 저기 학이 그려져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장난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퇴직 사유와 지원 동기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성을 정확하게 점검하려고 반드시 물어보는 겁니다. 중고 신입의 경우는 여기 중고 신입도 많으실 거니까 중고 신입의 경우는 퇴직 사유를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지원 동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퉁치면 돼. 저는 애초에 그 직무의 경험을 만들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3년차 이상은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3년 이상 꾸준히 다녔다면. 왜냐면 그러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고 결국에는 왜 빨리 이직을 안 하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 다니셨어요? 이러면 이제 또 완전히 이게 서로 점점점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 신입의 경우는 너무 저기에 몰빵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지원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만 3년 이상부터는 퇴직 사유와 지원 동기를 연결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이것 때문에 퇴사했어. 그러면 적어도 다른 회사에서는 그거를 해소한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퇴직 사유와 이 지원 동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혹여라도 이거는 조금 뭐 마이너한 이슈긴 하지만 혹여라도 이전 회사에서 뭔가 문제 일으키고 퇴사한 사람은 아닌지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경영상의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보기엔 아주 예외예요. 이거는 아주 예외인데 그 성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일 때는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팀장급이거나 뭐 어떤 신규 사업 PM이었거나 그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이 전방에서 무언가를 해결했어야 될 사람이 이제 회사 실적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진짜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때 그거를 저기 모르고서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마이너스의 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손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가 거의 다 지금 망가져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그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어디에 기여하고 싶어서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여러분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경력직 분들을 위한 이제 내용을 조금 전문적으로 제가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제 레인지가 제가 좀 널뛰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윗 레벨 얘기를 했다가 뭐 좀 중간 레벨을 얘기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인지업도 그 경력직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직 체인지업을 제가 별도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직 체인지업으로 오세요. 제가 예전에 퇴사한 이 형님이 아마 이렇게 그 채널에서도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매수를 놓고 이제 설명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HR을 하면서 그 책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책 이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절판된 책이긴 한데 거기에서 매수로 욕구 5단계와
경영의 단계를 이제 잘 설명을 한 너무나도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직 사유나 퇴직 사유에 대한 저는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 매슬로 욕구 5단계가 이렇게 돼 있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의 퇴직 사유에 대표적인 내용들과 제가 좀 매칭을 시켜보니까 생존 요건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법적 사업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급여 수준이나 복지제도 뭐 이런 거 이게 너무 안 좋아. 자, 경력직에게 생리적 욕구인 급여 수준과 복지제도는 적절한 퇴직 사유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불법적 사업은 당연히 사유가 되겠고 급여 수준이나 복지제도 결혼 때문에 퇴직한다. 네, 그런 건 될까? 안 될까요? 네, 이거는 퇴직 사유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언제 되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가장 기본이 있어. 일단 여러분들이 밥값을 했냐가 중요해. 근데 일단 이 밥값을 했냐 안 했냐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업계의 평균 연봉 대비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연봉을 결정짓는 기준은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도 물론 이제 당연히 영향을 주죠. 당연히 기업도 영향을 주는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산업이에요. 금융권하고 제조업하고 급여를 비교하는 건 굉장히 멍청한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래서 직무와 산업 직장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거는 진짜 인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하거든요. 제조업하고 금융업하고 비교하면 서비스업하고 제조업하고 비교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연봉 비교하시면 안 돼요. 대기업이냐 중견이냐 중소 이 문제가 아니야. 산업이 가지고 있는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가 제조업에 보니까 나 정도 연차면 이 정도 연봉 또는 이 정도의 보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낮다. 그런 경우라면 그리고 내가 또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다라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평균 임금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너무 좀 전문 용어인 것 같고 그냥 업계 사람들 나랑 비슷한 연차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성과급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차이가 없는데 저걸 얘기하면 보통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좀 잘 모르는구나 현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고용 불안 그리고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이거는 퇴직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이거 두 개는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요 안전의 욕구까지는 여러분이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알고서 이거를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감을 잡고 계시군요. 무기계약직도 괜찮아요.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계약직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규직이냐? 하면 정규직도 아니죠. 이게 참 좀 애매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얘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무기계약직은 진짜 그거야말로 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 무기계약직이 오히려 안전하고 이거는 기간에 정함이 없으니까 사실 정규직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인사를 해본 인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발전이란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이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소속 사회적 욕구. 자, 이제 이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가면요.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퇴직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1, 2번을 얘기하기 전에 3, 4, 5번을 먼저 얘기하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 2번이 없었더라도 3, 4, 5번 소속과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것 때문에 퇴직한 거라면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3, 4, 5번 이 수준의 퇴직 사유를 먼저 던지시고 회사가 성장성이 좀 아쉬웠지만 저는 이 분야에 되게 핵심적인 기술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것도 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안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D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상위 욕구라 그럽니다. 이건 수준 있는 욕구. 1, 2번 욕구도 현실적이고 맞아. 하지만 수준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슬로 욕구 이론에 의하면 수준 낮은 고민이야. 그러니까 1, 2번만 가지고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현실적인 거 다 동의. 하지만 수준 있는 고민은 아니에요. 근데 3, 4, 5번의 욕구를 얘기하고 1, 2번도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 그거는 괜찮아요. 3, 4, 5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은 1, 2번이 개선되면 만족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례를 좀 볼게요. 퇴사 사유 케이스를 좀 보면 비슷한 업종에서 7년 근무하셨죠. 이게 7년이 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년. 일단 그 영역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방구 좀 낄 수 있어야 돼. 어찌됐건 좀 색깔이 분명히 된다는 거야. 7년차 좀 됐는데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되면은 좀 뽑기 싫어요. 7년쯤 되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회사도 알고
산업에 대한 이런 포인트도 좀 알고 뭐 지금 이런 거거든. 근데 아니 그때도 7년 차쯤 됐는데도 진짜 뭐 아는 게 없다 이러면 이거는 뭐 사실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안 되는데 지금 이분은 굉장히 전문 트랙에 있으신 분이셨어요. 전문 트랙에 있으신 분이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 너무 아쉬워. 제가 그때 이거 바꾸셔라 이렇게 제가 코칭을 좀 해드렸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비슷한 업종에서 7년을 근무하셨는데 왜 새로운 회사로 오시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변을 준비를 또 하셨어.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를 보신 것 같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및 ESG 정책 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주 에너지 공급을 전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뜬구름잡는 지금 7년인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신입도 요즘에 이렇게 답변하면 이거 욕먹죠, 그죠? 신입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흐름에 발맞춰 해외 영업 전문가로서 글로벌하게 신재생 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 체계 등 새로운 기사가 시장에 내배우기 위해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구체성도 좀 떨어지고 그 회사에서 지금 퇴사하셔야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지원 동기로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결론은 이거예요.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퇴사 사유가 지금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질문은 퇴사 사유로 물어봤는데 지원 동기로 지금 회피하려는 느낌이야. 그럼 벌써 딱 면접관에 안경을 고쳐 쓰고 이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사 사유와 지원 동기를 페어로 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입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7년 차쯤 되면 사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한 번도 면접을 안 봐본 뭐 일을 안 해본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다른 사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비교적 좋은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비슷한 질문이에요. 기존 회사에 6년이나 근무했으면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퇴사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오죠? 성장을 빠르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성장이 둔화된 채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자, 지금 결론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구체성이 나옵니다. 출점을 계속 지속하지 못했고 클로징하는 시기를 겪고 내부적으로 인력이 충분해야 마케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모양이 됐는데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요게 뭐죠? 아까 메슬로우 욕구 5단계에 의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 신기술, 신사업, 그리고 존경의 욕구에 해당되죠. 성장 기회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자, 요 내용이랑 딱 맞는 겁니다. 지금 회사가 성장이 둔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 현상이 뭡니까? 현장을 관리하는 일에 좀 더 투입이 되다 보니 하고 싶은 마케팅 일에서 하고 싶은 마케팅 일 그럼 벌써 뭐죠? 아까 매출 욕구 5단계 최고 단계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 때문에 근데 또 이거를 저는 마케팅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한테 현장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제 안 맞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배경 설명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죠. 네, 피라미드는 아까 보여드렸어요. 피라미드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어쨌든 욕구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결국에는 이제 성장 기회 그리고 직무 적합성 기여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성과 이런 단계로 설명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리즈너블하고 이 정도면은 그럼 우리 회사는 왜 지원하시라고 지원 동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뒤에 뭐 퇴사를 결심하게 게다가 돈도 너무 낮았고 회사가 뭐 너무 멀어서 등등등의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위에 내용이 없이 이게 없이 얘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은 아쉬운 내용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네요. 자, 오늘 결론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냥 마칠게요. 이직 사유와 지원 동기를 묻는다. 이제 퇴직 사유죠, 퇴사 사유. 그리고 지원 동기 이렇게 봤을 때 이직 사유와 지원 동기를 페어로 묶는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하시면 전혀 다른 차원이 풀어질 거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욕구 5단계를 펼쳐보고 높은 욕구에 고리를 건다.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력이나 필살기를 거기에 맞춰서 제시한다. 그리고 요 앞에 있었던 2번과 3번을 연결하는 내가 입사 오고 나서 퇴사 하유 좀 알아서 좀 퇴사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만의 기여를 제안하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퇴사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바이.